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개보수, 자,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뒷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잘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중개보수도 2개. 자, 저기 옆에 보는 네,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딱 맞춰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이제, 자, 먼저 거래가 성립됐을 때, 자, 우리가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자, 거래가 성립했을 때 중개보수.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쌍방한테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꼭 나중에 중개보수는 그랬을 때 곱하기 2. 자, 임대차도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두 사람한테 받을 거니까 꼭 중개보수는 곱하기 2 한다. 거기 쌍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쌍방 곱하기 2. 자, 대신 이제 매도인에게만 또는 임차인에게만 또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갑에게만, 을에게만 또 이럴 때가 있으니까 무조건 곱하기 하면 안 되더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2 보실까요? 우리 12는 실제 비용을 쓰고, 자, 비용을 쓰고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대장 떼면,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객 확인서 떼면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뭐 500원, 700원, 뭐 1000원 이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실비는 두 가지로, 자, 누구한테 받느냐, 요걸 자꾸 바꿔서 냅니다. 자, 먼저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각구보고, 을구보고, 그리고 도시적, 관리적 이런 거 봐야 되니까 그입니다. 먼저 자, 기준에서 뭐 대행료 그리고 발급 수수료 뭐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교통비 같은 것들 뭐 계산해봐라.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 가면 받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먼저 확인했을 때 누구한테 실비를 받을까요?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취득일까요? 이전일까요? 입니다. 사는 사람한테 아니죠. 누구 집을 받냐고. 여기는 이전. 매도인 쪽입니다. 매도 임대인 쪽입니다. 자, 이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꼭 시험장에 가보면 확인은 취득 쪽에다 청구한다. 매수인 보고 청구한다. 임차인 보고 청구한다. 엉뚱한 소리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치 보실까요? 계약금 등을 맡기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저번 주 봤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냐고 예치하면은, 자, 취득 쪽일까요? 이전 쪽일까요? 근데 또 여기가 그죠? 이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취득 쪽, 매수인 쪽. 매수인 쪽에다 청구해야지. 요거를 잘못 청구하면 교도소 갈 거예요. 정말 1000원 때문에 교도소 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에다가 쌍방 그러면 안 됩니다. 실비는 누구한테? 일방, 한 사람에게만 청구를 해야지. 우리 실비에다가 쌍방. 쌍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환은 물건이 2개 오고 가고 하니까 쌍방한테 받지만 그건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일방, 꼭 일방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취득의뢰인 옆에, 매수인 옆에 한 사람 써놨네. 저기 중개보수는 2를 써놨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권리관계 확인은 박스 아래쪽에 취득의뢰인,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는, 그 다음에 이전 의뢰인 정말 맞을까요? 매수인 집을 확인했냐고, 그리고 계약금 맡겨놓으면 매도인 이득을 보냐고. 여기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반대로 바꿔놨네. 자, 먼저 확인은 누구한테 청구하고요? 이전 쪽에다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봐? 취득 쪽, 매수인 쪽에입니다. 매수인도 돈 들어가니까 나도 안 맡길 거요 해가지고 실무 가보면 이런 제도가 아예 써먹을 수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더라. 그래도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다. 24회까지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내본 적이 없다. 올해는 분명히 낼 겁니다. 여기는 X.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이렇게입니다. 자,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가장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중개대상물, 물건 따라갈까요? 서울물건 중개했다고 서울 세종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아니죠, 그입니다. 물건 따라가면 복잡해 죽어, 그입니다. 뭐 아예 액자를 17개를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으면 아주 볼만할 거예요, 그입니다. 무당집보다 더 심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못 찾아갖고 교도소 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아니죠. 어디라고요? 중개사무소. 자, 그러니까 정말 분사무소, 맨날 주된 사무소. 그러더니 중개보수만큼 어디라고요? 그냥 분사무소, 그죠? 분사무소에 시도에 조례. 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무조건 사무소 따라가. 중개보수는 어디 따라가? 사무소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중개사무소 어디 있고, 주된 사무소 어디 있고, 분사무소가 계약했다. 어디 보수로 밖에. 그럼
그러면 분사무소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근데 중개대상물도 이상하고요. 시군구는 한 240개가 넘어갑니다. 이러면 더 쓰러지겠죠. 시군구 말고 뭐라고요? 시도. 서울에도 25개 구나 있는데 그냥 서울시의 조례, 강남구, 은평구, 자 여기는 뭐 관악구 다 똑같습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그죠 시도. 시군구도 이상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라고 딱 해놓고 시군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시도. 우리가 시군구를 모르면 그건 언제 실무하지 말어. 아주 대형사고를 칩니다. 여기는 시도 그래야 됩니다. 물건도 안 맞고 시군구도 안 맞고 이렇게 심하게 엉뚱한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봅시다. 요율. 자 요율 모르면 정말 안 되고요. 계산할 때도 필요하고 문제도 나오고 시험에서도 당연히 나오지만 실무 가서 바로 자 중개보수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전국적으로 조례하니까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건 제주도에 있건 우리 세종시에 있건 다 똑같아 라고 전국 다 똑같습니다. 강남이라고 안 비싸다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볼까요? 소유권이 넘어가네. 돈 좀 있나봐.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0.95 내에서 옆에 이제 시도의 조례인데 자 임대차 된 거 얼마라고요? 여기다 0.9로 오면 안 되겠죠. 못 사니까 좀 봐줘. 한 단계 낮아. 얼마라고요? 0.9. 자 여기 일방이니까 쌍방이면 곱하기 하면 1.8이 나올 거고요. 임대차는 곱하기 하면 1.65. 요것도 이제 그거 갖고도 장난을 합니다. 아니면 쌍방한테 0.9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일방한테 얼마? 0.95.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요즘 자꾸 내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생각도 안 해봤을 건데 그런 게 나오면은 어떻게 알겠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위에서 잠깐 봤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아닌데 중개대상물을 따라가요? 사무소를 따라가요? 어디에 조례냐고죠? 여기는 사무소가 맞습니다. 중개대상물 그러면 복잡해.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중개대상물 말고 사무소는 하나만 기준이 있으니까 엄청 편하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잘못 받으면 교도소가 1학년 1반계입니다. 착오를 켜도 교도소다라고 판례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격했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임대차까지도 여기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임대차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0.9일까요? 아니면 시도조례일까요? 주택 외가 시도조례입니까? 그죠? 여기는 조례 아니고요. 근데 저 외가 잠깐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시험 문제 막 지저분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시험지 가지고 올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앞쪽에 맞을까요? 뒤쪽이 맞을까요? 0.9 내 그죠? 협의가 맞습니다. 0.9. 자, 협의인데 그냥 실무 가갖고는 0.9 내놓으세요라고 무조건 그냥 아예 들이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주택비는 0.9다라고 벽에다가 보건 안 보건 딱 써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0.5로 낮춰주면 황당할 거예요입니다. 주택비는 계약도 어려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0.9, 임대차까지도 0.9, 그리고 복수 용도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자, 2분의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2분의 뭐라고요? 이상. 2분의 1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봤는데 일부 문제집은 또 여기다가 초과라고 할지 모른다고 주의하래요. 정말 그건 맞습니다. 2분의 1 이상. 50평 그래도 다주택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상이면 2분의 1이 들어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보실까요? 한쪽으로 몰기인데, 자, 주택 0.9 내에서 여기는 틀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에서 그리고 0.8내에서 시도조례를 적용한다. 여기는 그냥 맞는 문장이고요. 여기다 무슨 각각 아니면 여기다가 주택 외 그러면 X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복수용 건데 주택, 자, 주택 부분 좀 적대요. 그러면 상가하고 사무실이 바로 좀 많고 60평. 그리고 주택은 40평 이런 뭔데요? 또 여기다가도 각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기는 시도조례가 맞을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0.9% 내에서 협의가 맞을까요? 뭐가 맞습니까? 저 뒤에 거, 그죠? 0.9 내에서 협의. 아예 주택 외로 가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몹시다 하게입니다. 그죠? 비슷하게 50평 그래도 주택. 그리고 여기는 60평 상가 사무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주택은 좀 적다. 그러면 주택 외로 가라 그럽니다. 위에는 좀 손해를 보고 아래는 좀 득을 보고 그럽니다.
주택은 박스를 적용해서 꼼짝 못할 건데 여기는 그냥 모두 다 주택 외로 가라 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받자 주는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아마 올해도 이제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 자, 올해도 정말 낼 게 많아갖고 아주 행복한 고민할 것 같습니다. 벌써 출전들은 들어갔을 것 같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매매 교환 보실까요? 매매 교환은 주거용 오피스텔 상하수도 시설 설치되어 있다. 저 박스처럼. 그리고 면적이 60일까요? 85일까요? 입니다. 또 여기다 무슨 엉뚱한 소리 100이라고 써놓을래나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요? 0.9 아니고 0.4도 아니고 얼마요? 0.55. 0.5가 맞습니다. 저 0.9에 거의 또 반토막에 해당되는 뭐 0.45 그럴 수는 없을 거니까 0.5, 0.5%. 이건 아예 문제가 안 줍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매는 아직 안 나왔고. 먼저 아래 보실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사무실 얻어 쓰고 주거용으로도 쓰고 겸용 여기입니다.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8 아니죠. 0.5도 아니죠. 0. 얼마? 0.4. 0.4입니다. 여기는 정말 정확하게 주택이 임대차가 0.8인데 그놈을 정확하게 반토막했습니다. 얼마? 0.4. 0.4만 잘 안 하놓으면 매매는 한 단계가 더 높아. 0.1이 높아. 0.5. 그리고 거기 박스 보실까요? 자, 면적이 얼마래요? 85 이하입니다. 자, 이하니까 85까지도 들어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85.1이라도 돼야 0.9를 확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5밖에 안 돼. 0.4밖에 안 돼.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부엌만 있다. 나머지 없으면 그냥 주택 외로 갑니다.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욕실. 완전 주거용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방바닥에도 보일러가 왔다 갔다 따뜻해. 라고 해야지.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주택 외여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시설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주택 외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한번 교환 보실까요? 교환은 각각이면 2억 3억 각각의 거래 금액을 기준. 그럼 2번 하라고? 우리 2번 절대 없던데 입니다. 기준으로 계산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교환은 뭐라고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무슨 평균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입니다. 평균은 더 어려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로 나누어서 안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러면 뭐 소수점으로 계산할 겁니까? 복잡해져. 그리고 적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큰 금액으로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내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동의 3번 나온지 보시고요. 자, 문장이 좀 짧다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동일한 종계 대상물 물건 갖고 A 아파트를 매매 계약서 쓰고 그 물건을 다시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리고 동일한 당사자에게 그리고 매매와 여기에 이제 동일이 빠졌지만 동일한 기회입니다. 매매와 그리고 전세를 중개를 했을 때 동일 3번은 나왔고요. 근데 갑자기 전세만 해 그랬습니다. 무슨 자선사업 아래 우리 월세는 어떡하고 우리 1층 오드니까 몇백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다 망하겠네 주셔야 됩니다. 전세만 아니죠. 뭐라고요? 매매만 그립니다. 여기다 이제 매매와 전세의 그러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누가 2개 받으래? 자, 교도소 확보낼 거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면 매매하고 그 집에서 전월세 살겠냐고입니다. 쫄딱 망해 속으로 쪽입니다. 여기 점유계정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임차권으로 바뀌었다. 소유권이 전세권으로 바뀌었다. 외부에서는 표가 안 난다. 그게 바로 점유계정이라는 겁니다. 민법도 자주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가 뭐 이러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다음 날로 소유권이 발생하지 전입신고 거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아주 끝까지 속색입니다. 중개보수도 적게 받고 대항력은 이상하게 발생해갖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적게 받고 사고도 칠 수 있고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만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자, 3번째 볼까요?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맞았네. 주거용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0.6이라고요. 교도소 가겠네. 임대차 등은 0.5라고요. 제가 그냥 막 소수를 써봤습니다.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한 단계 지금 위에다가 써놨다는 겁니다. 매매기간 얼마고요? 0.55.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고요? 0.4. 아니 또 매매다가 0.4고 임대차는 0.3이고 아주 소수를 쓰니까 시험장 가서 정확하게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X. 자, 그다음 이제 한번 보수 계산 보실까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아직 매매는 안 해봤고요. 그래서 매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또 면적이 85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부엌 등.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인데 매매가가 6억이래요. 게입니다. 근데 6억인데 면적이 85제곱미터인 경우는 중개보수가 얼마일까요? 게입니다. 6억. 야, 6억에다가 요율을 얼마를 곱할까요? 요율 0.5. 그죠? 0.5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억에다가 이제 6억 이렇게 나올 거고요. 6억에다가 얼마? 자, 동그라미 3개. 요 3개 떨어질 건데, 그냥 시험장에서 귀찮으면 60만원 나왔겠다. 9만, 여기 이제 5만 곱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여기 이제 6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율 얼마라고요? 0.5%. 주거용 오피스를 딱 85니까 요거는 85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꼼짝 못하고구만. 얼마라고요? 그럼 이제 0.5. 그러면 퍼센트하고 0.3개 떨어지겠다. 3개 떨어지고 5만 나오겠다. 요거 얼마요? 30. 그죠? 요거는 30. 그럼 얼마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근데 아직은 정답 아니다. 300만원인데 누구한테 받을 거? 일방한테가 300이고요. 그럼 얼마라고요?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요? 600만원. 실무가도 똑같습니다. 600만원. 여기 바로 뭐다? 중개보수다. 우리 보통 주택 같으면 요거 이제 6억이면 이제 거의 비슷하겠네요. 여기입니다. 6억 미만이 바로 0.4인데 하여튼 0.5 해서 곱하기 2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 곱하기가 쌍방한 때 매도인 매수인에게 나란히 받을 거니까 곱하기 2까지. 괜히 또 4번에 보니까 300이다. 그럼 콕 찍으면 5번에도 600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면적이 90제곱미터. 근데 갑자기 조건 다 똑같은데 여기도 상하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면적이 작고 85를 넘어갔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6억에다가 또 0.5를 곱할까요? 아닌데요. 얼마예요? 0.9죠. 0.9. 0.8은 없습니다. 0.95. 저 면적이 초과해서 주택 외에 금방 보셨네요. 0.9개입니다. 그러면 69, 54. 자, 뭐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개 떨어지고 60만원 나왔겠다. 69, 54. 그럼 얼마? 540만원.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면 2하면 그러면 1080만원. 그죠? 1080만원 나왔습니다. 1000 그리고 80만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쌍방까지 계산을 해야지 괜히 또 답 보인다고 이거 콕 하고 있으면 답은 딴 놈이 또 다. 자, 이런 식으로 솔사방정 떨면 안 됩니다. 아니면 또 가백에만 이런 소리 나오면은 여기서 멈추세요. 곱하기 하시면 안 돼요. 300 그리고 540 하다 여러 가지로 지문 5개 만들라고 아주 별짓을 다 하니까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자, 임대차. 자, 임대차는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 비교에다가 요게 상하수도 시설이면 어떡할 거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보증금 얼마고요? 500. 근데 시험장 가서는 곱하기 100을 하실 건가요? 70으로 바로 하실 건가요?입니다. 그죠? 70, 뭐 3,500밖에 안 나와입니다. 요건 뭐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개 더 치면 차이면 3,000. 환산금액이 3,000. 3,500. 그러면 5천만원 이상 안 됐네? 낮추억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곱하기 100을 해서 다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요? 초과 보수로 3,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낮춰라. 얼마로요? 70으로. 37에 21. 2,100. 그럼 얼마라고요? 2,600. 자, 2,600까지 바로 암산으로 요거 한 10초 정도에 나와야지 요걸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2년 아무 의미 없습니다. 24번 그거 아니고요. 환산계수 100원이면 70이라는 겁니다. 100원이면 70. 예전에 잠시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월수로 계산 안 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4번 받는다고 30에다가 24로 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답 찾아보니까 있네. 그러면 그건 아주 함정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600 나왔고요. 자, 2,600에다 이제 요율. 근데 만약에 주택의 임대차 그래 놨습니다. 주택. 그러면 가로처럼 꼼짝 말아라. 요율 얼마라고요? 0.5. 0.5입니다.
0.5에다 얼마요? 0.5면 이제 여기는 자, 쌍방하게 나온 게 한 번 나왔을 때 20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임대차. 자, 임대차 2,600까지 3,500이나 2,600 뭐 요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고요. 환산금액 2,600만 원에다가 주택이니까 꼼짝 마라. 가로처럼 요율 0.5%입니다. 3개 또 없어지겠네. 5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13만 원 벌써 나온 것 같네. 5, 6, 30이니까 3월 나갔죠. 2, 5, 10이니까 13만 원. 요 3개는 요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정답이 아니오게입니다. 중개 보수는 요건 임대인 것만 임차인 것 가져서 얼마 곱하기 2. 근데 요게 이제 답이 금방 한 3번 가니까 13만 원 보입니다. 촐싹방전들하고 콕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요? 26만 원. 곱하기 2까지 해서 요거 정답. 한 5번 가면 또 26만 원 있을 겁니다. 요놈 정답.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도 가백에만, 아니면 임차인에게만. 그러면 여기서 멈추세요. 26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 거기는 꼭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비교 보실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대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2,600까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임대차다. 임대차면 얼마가 될까 합니다. 그러면 요리 얼마일까요? 0.4. 그죠? 0.4가 됩니다. 0.4%. 자, 그럼 이제 26,000원 나왔겠다. 에다가 4만 곱하면 되겠다. 곱하기 한번 4 해보면 됩니다. 6, 4, 24, 2월 나갔죠. 그리고, 자, 그죠? 2, 4, 8이니까 얼마? 10만. 10만 4천은 아직 답은 아니죠.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럼 얼마요? 20만 8천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0만 8천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니까 딱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히려 요거 금액 똑같은데 26만 원보다 조금 더 적게 나와죠. 한 5만 원, 5만 한 2천 원 정도 적게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금액 똑같아도 요거 주셔야 됩니다. 0.4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내용 문제 하나,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동의 3번 나오면 매매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고, 우리 단체를 모르면 말이 되겠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정관. 정관은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우리 법처럼 뭐, 1조에 뭐, 2조에 뭐, 해서 잘 지켜보고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정관. 근데 여기다 개업공사 그러면 안 되고요. 가입한 회원이 몇 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이름 쓰고 도장 꽝한데요. 몇 명? 600이 아니라 300. 또 500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정부 사업자. 여기는 얼마? 300. 요 숫자 자꾸 내고 있으니까 300명 주의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정관을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거 내보려고 만시도 합니다. 알아서 하기. 모여서 니네끼리 결정해라 입니다. 근데 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회원들 다 모여봐 라고 할 건데 얼마라고요? 거기서는 여기도 500은 업적입니다. 얼마? 여기다 300 그러면 안 되고 얼마? 600 거기다가 기억해서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그리고 서울만 여기다 광역시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 아예 600을 넘어갑니다. 서울만 얼마라고요? 100. 또 여기다 300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관 작성할 때 329. 여기는 얼마요? 100. 그리고 광역시하고도 여기다 2개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 다 들어가요. 광역시하고 그리고 어디? 도는 얼마라고요? 100 옆에 20. 30도 아닙니다. 얼마? 20. 600. 그리고 100. 그리고 20. 기억력은 디귿해서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 9회에도 자꾸 나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 군데 숫자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인가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오셨네. 누구라고요? 국장. 그러니까 협회가, 국장이 감독해 줘야 됩니다. 500만원 약화를 뜰 때, 저 국장만 등장해. 그리고, 인갑니까? 허갑니까? 신고입니까? 또 여기다 등록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인가입니다. 허가 아니요. 허가보다 더 세.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은 인가받으면 무효. 아예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예 인가받아라. 그리고 뭐 함으로써 성립한다고요? 등기. 그러니까 15회 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니 협회는 법인이라고 했구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해놓고 또 여기다가 법인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오로지 법인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인은 협회 절대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보실까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정관은 이미 건너뛰었고요. 그러니까 요거 문장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정관 작성할 때가 아니라 정관은 옆에 볼까요? 창립총회 그럼 몇 번째냐고. 창립총회에서 회원 300명 이상이 또 요거 맞았다고 막 촉사방정 뜨시네. 자, 300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600입니다. 자, 정관은 넘어왔고 정관 작성할 때가 300. 300은 저 앞으로 나오라고. 정관 앞으로. 요건 틀렸습니다. 정관은 이미 끝났고 창립총회 모여 더블로 모여 얼마로 모여? 600. 여기다가 또 500 그러면 그 정도 사업자가 왜 생각나시냐고 입니다. 협회하고 달라. 그 다음에 지부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먼저 지부는 여기는 시도에다가 지부를 둘까요? 지회를 둘까요? 부도. 그죠? 뭐라고요? 지부. 우리 이제 실무교육 받을 때 소속이 되건 개업이 되건 무조건 지부지회를 좀 찾으라는 겁니다. 네, 지부는 좀 널찍널찍하게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지회는 여기는 시공부에는 뭘 둘까요? 지부일까요? 지회일까요? 지회가 맞습니다. 지회. 시군구마다 지회를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고자 그러면 안 되고요. 설치 뭐 해놓고 다 해놓고 여기다 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신고만 하면 돼. 제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건 법도 아니고 정관에서 알아서 하기. 두고 싶으면 두고 말고 싶으면 말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감독 보실까요? 금방 시도에다가 그럼 시도지사한테 신고했다고. 여긴 신고라고 합니다. 시군구에다가 사후에 신고했다고 지회를. 그런데 지부지회 모두 누가 감독할까요? 국장일까요? 시도지사일까요? 등록관청일까요? 누구? 여기는 국장. 요 감독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내본 문제가 없습니다. 저 시도지사 감독 못해. 등록관청 감독 못해. 너는 신고나 받아라. 그럽니다. 감독은 좋은 거니까 국장 혼자서만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저거 아주 깨돌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찮은 건 아래 끝들한테 맡겨놓고 좋은 거는 지 혼자 다 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국장 돼봐라 그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억울하면 한번 해봐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실까요? 지회는 시도에다가 신고하고 지부는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회는 어디고? 시군구. 그리고 지부는 뭐라고요? 시도에. 자,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요것도 갑자기 맞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기를 뭐 맞아? 뒤통수도 맞았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더 시험 문제 중요한 거 3번, 4번. 정말 3번, 4번 나란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4번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제 규정을 정말 주의하실까요?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좋은 문제는 또 냅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왜? 출전은 자주 안 바뀌니까 내가 내 문제니까 또 낼 거요 하면서 또 헷갈리지 하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장관이 바로 이제 공제 규정 제정 승인해 줄 건데, 그리고 책임 준비금 협회 보고 책임질 준비를 할 돈을 좀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들이 사고 치면 최대 막 1억까지도 내줘야 되잖아요.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공제료일까요? 총수입액일까요? 무슨 수입액? 공제료. 근데 이걸 총수입액이라고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회가 무슨 실무교육, 연수교육 오늘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수입이 꽤나 많아요. 우리의 공제료 19만 8천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제료 요것만. 그리고 거기 뒤에 건 아직 안 바꿔봤는데 100분의 100, 100분의 10일까요? 100분의 50일까요? 또 여기서 100분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력, 돈을 내줄 수 있는 지금 여력 비율입니다. 이건 얼마라고? 100분의 10. 그리고 이상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하 그러면 안 되고 뭐 이상, 저긴 이상이 안 이상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남겨놔라. 개인 또 포상금을 생각나고 갑자기 보조금에 100분의 5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분의 얼마? 10.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낸 거 잘 안 내면 이제 요 숫자 바꾸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회계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문장 뭐 중요한 건 없고, 다른 용도로 책임 준비금 저 쌓아놓으라는 금액을 함부로 쓰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얻을까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한번 나오기는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까요? 아니죠. 그죠? 누구라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 임자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상한 장관 나오면은 안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장. 그리고 개선명령, 시정명령은 내용 볼 것도 없고요. 요건 누구다? 국장.
여기다 금융감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제사업의 검사는, 공제사업이 돈입니다. 돈의 검사는 돈 전문가가 누구요? 국토? 아니요. 쟤는 그냥 맨날 도로만 깔고 건물만 지어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누구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줄여다가 금감원. 하도 많이 줄여서 얘기하고 방송도 그러니까 금감원 그러면 금방 느낌이 오는데 금융감독은 그러면 어쨌든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요. 줄여놓은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장. 여기다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장관은 지가 못하니까 네가 한번 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국장. 국장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 여기서만큼은 빠져라. 그리고 실적 공시 보실까요? 공제사업 운영을 하면은 돈을 다 써버리지 않을 거니까 회계연도 종료 후. 근데 얼마라고요? 2월인가요? 3월인가요? 2월은 28일밖에 없습니다. 4년마다 29일도 어거개입니다. 근데 2월 말고 얼마다? 3월. 처음에는 2월이었다가 3개월로 늘려줬다는 겁니다. 하도 짧다고 하니까 입니다. 여기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 때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3개월 내였습니다. 주시됩니다. 그리고 공제계약자입니다. 괜히 국장한테 공시한다. 아직은 안 해봤는데 공제계약자한테 공시한다. 공제계약자의 돈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9만 8천 원 받아다가 어디다가 썼니? 라고 실적 공시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한번 문제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은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근데 이하가 아니라 이상. 자, 이렇게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정말 총 수입액도 이상하고 100분의 10 옆에 이하도 이상하고. 자, 거기도 총 수입액 정말 여기도 안 보이죠. 그래서 뒤에 이하도 틀렸지만 총 수입액도 틀렸네요. 뭐? 공제력. 그리고 이하가 아니라 이상. 자, 이상이라고 두 군데 나란히 한번 잘 한번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길목이 있으니까요. 시험장 가갖고 한번 볼 거예요. 협회 한 문제가 나와 있을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실적 공시인데 운용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2월이 아니라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돈, 뭐 장관이 돈 줬습니까? 장관한테 공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 공제계약자. 저기 3개월을 맞춰놓고 국장한테 공시, 국장한테는 보고요. 창립총회 모여서 뭐 결정했나. 여기는 우리 돈이니까 공제계약자 돈이니까 공제계약자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완전 이상하고만 두 개 다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운영위원회, 협회 정말 운영위원회, 저기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달러, 거기 7명 차관하고 달러. 아직 두 개는 비교 안 해봤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보실까요? 공제사업 돈 내고 하는 사항을 심의를 하고, 돈은 정말 누가 심의를 안 하면은 돈 다 그냥 호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대통령도 그냥 둘 다 그냥 나란히 다 교도소 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게입니다. 업무집행을 그 전에 대통령도 다 교도소는 다 가셨고 게입니다. 업무집행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날 알까봐서 아주 망신스러워서 죽겠습니다.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니면 둔다. 뭐가 맞대요? 둔다.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저 앞에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답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둔다. 지금 협회에 있다는 겁니다.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미 있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보실까요? 자, 운영위원회 위원은 근데 7명일까요? 19명일까요? 아니 뭐 15명, 20명 막 썼을 건데 19명입니다. 하다 19 순위를 알고 하다 19명 바글바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내에서 이제 그리고 옆에 이제 국장이 지명을 할까요? 아니면 회장 그리고 이사회가 선임을 여기서 이제 국장이 지명할 건데요. 옆에 회장 그리고 협회 회장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은 안 틀린 거고요. 3분의 1 미만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3분의 1 미만 3분의 미만으로 돌아. 그럼 이제 아직은 안 내봤지만 그럼 만약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15명이었을 때 총 다 해서 15명이었을 때 거기 3분의 1 미만은 얼마를 도대체 선임을 할 수 있대요. 회장하고 이사회가. 그러면 3분의 1 보면 5명 나오죠. 15명. 그러면 5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명까지만 협회 회장하고 이사회가 선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명을 최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 내봤다. 근데 이 숫자도 상당히 공인중개사 숫자 셀 때 3분의 1 이상. 그건 내본 것처럼 얘도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하 그러면 안 되고 미만.
적게들하고 미만 한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숫자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1명 만들 때 법률이나 금융 쪽에서 보험 쪽에서 관련된 업무를 좀 해봤던 사람,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자세히 볼 건 아닌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없더만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똑같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임원이나 공제사업에서, 공제조합에서, 그리고 저기 버스나 아니면 또 농협 이런 데는 공제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5년, 상당히 기간 좀 깁니다. 요 숫자는 안 내봤는데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해 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협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명 안에. 그리고 소비자 임원을 재직 중인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능하다. 뭐 조목조목 내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 이 중에서 누가 안 된다 이런 소리 자꾸 해볼 만한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보실까요? 위원장은 누구라고요? 호선. 자, 호선입니다. 요거 맞았고, 뒤에 있는 게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차관 아니고, 장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술자리처럼 네가 해봐라. 서로 선임하는 걸 바로 호선. 호선 어디 나오질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얼마라고요? 2년. 작년도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아무 소리 없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렸다. 얼마에 한해서 1회. 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또 그냥 있다고만 할 겁니다. 아니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한 번에 한해서만. 한 사람 앞에 4년 말고는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X. 그입니다. 아니면 저걸 또 3회라고 또 속이려나? 한 번, 딱 한 번밖에 연임은 안 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간사 서기 보실까요?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는 서기가 또 없었고요. 그냥 간사만 있었고. 여기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부위원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저기 옆에다 써놨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람. 근데 여기도 호선일까요? 아니면 위원장? 우리 총무 같은 사람이니까 위원장 임명을 할까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막판에는 꼭 힘을 쓴다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책심의위원회도 그래. 간사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의 보실까요? 정책심의위원회, 요거 뭐 비교하는 문제 안 내겠지만요. 부위원장도 있고, 그리고 서기도, 근데 서기도 여기는 있고요. 근데 정책심의위원회 있다 없다? 거기는 없다. 좀 거기는 없습니다. 숫자가 7명에서 11명이니까 그런가 봐.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거기는 없더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2개에서 1번 보실까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7명 이상, 뭔 소리 안 돼요? 그리고 11명 이내. 운영위원회인데 그래요? 여기입니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죠? 여기는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일본 엉뚱한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부위원장도 있고, 여기입니다. 1번 X. 자, 두 번째 볼까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장관 아닌데, 장관 임명한다. 아니죠. 뭐, 위원장, 네가 해봐라. 호선이라고 합니다. 호선. 여기다가 또 차관 그래도 안 되고, 차관은 저기 정책심의위원회 고개입니다. 자꾸 정말 봐가지고 앞에하고 뒤하고 40문제가 모두 다 요거 몇 장 안 되니까요. 모두 다 자, 여기는 연결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하루 꼭 일어나시면 돼요. 요거는 한 번씩은 하루에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선풍기 막 날려야 됩니다. 공업용 사다가 아주 그냥 날리면은 잘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 이제 23번에 자격 취소.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아닌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는 꼭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는 자격증 빼앗깁니다. 정말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 난다는 요 어려운 시험 합격가 있는데 그걸 빼앗겨. 그리고 빼앗기고 나면은 3년 동안 시험장을 못 갑니다. 가해 사무소 근무도 못하고 정말 아주 가장 비참한 게 자격 취소.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해. 교부인가 사무소인가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글자만 따보니까요. 부정양도, 부정하게 양도하면 4번이 먼저고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이렇게 앞글자 좀 따봤습니다. 저 굵게 써져 있는 거 문장 연결하면 맞아. 부정량도 징역으로 정지. 딱 오지선 다 만들기 쉽게 이미 4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해서 시험 문제에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양도에서 성명을 자격증의 성명 있잖아요.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했다. 요 소리도 양도하고 똑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요것도 가로 있는 것만 써놓고 여기도 취소 맞아 안 맞아. 저기 형벌에도 1학년 일반도 똑같은 문장인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도 그러면 금방 안다고 안 알려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상금도 나와. 2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냥 징역형 그러면 안 되고요. 무슨 법으로? 입어. 저 법은 다 빼. 그입니다. 건축법이건 더 어렵겠던 법이건 국토법이건 농지법이건 주택법이건 그런 것들은 다 빼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그럼 3학년하고 1학년 3학년은 5개 1학년에 11개 16개만 해당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자격정지 그 3개월 6개월 정말 올해는 꼭 내볼 것 같고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다리 꼭 오후 2시만 되면 옆으로 가서 옆집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정보 빼다가 주니까 빼서 주거나 안 빼주거나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별표가 3개월일까요? 6개월일까요? 6월. 그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여기다 이제 이중소속 해놓고 저기 시험장 갔더니 3월. 그럼 틀렸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기억년 이렇게 써놓으면 틀렸어. 이거 분명 오래 내볼 만합니다. 한 번 내놓고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볼까요? 인장 등록하지 않았을 때 요거 그렇게 클까요? 6개월 아니라 3월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이런 것들은 제재가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그냥 3개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한테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주의 보시가요. 보존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제재 X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종업원은 안 써. 종업원은 이름 쓰고 도장과 사장님이 밥상 다 채워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밥 먹어라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만 2개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나오죠. 4번 5번 서명 및 날인이지 교부 그리고 보호죠.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다니니까 계약서 구경도 못 해봅니다. 그거 보존해라. 차 나라리지 않으면 나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여기는 별표 3개월 얻어맞고 근데 6번째 거래금액이 거짓으로 기재했대요. 별표가 얼마일까요? 3개월을 봐줄까요? 국가가 제일 싫어한 게 탈세인데 3억을 지금 2억을 써놨다는 겁니다. 얼마? 6월. 거짓은 커. 양다리 거치니까 1번 크다. 6번째 거짓이라서 크다. 그리고 우리 금쟁이는 매매하는 건 초과한다. 장사를 직접 상방 투기 요 7개 모두가 별표가 몇 개월일까요? 3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그럼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초과해서 보수 받으면 3개월이게 6개월이게 증서는 6개월이게 3개월이게 6개월 다 6개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3월이다 6개월이다 얼마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 얼마? 6월입니다. 6월 아주 크게 터질 거니까 금지하는 거 해봐봐. 시도지사한테 맞짱 뜨자고 대드니 그럴 겁니다. 너 같으면 기본 조건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째 등록주소 무조건 나와요. 정량 그거 볼까요? 정량 아까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라고 자격정지 꼭 그렇게 앞글자 따놓으시고 딱 요 순서가 좋습니다. 요거 바꾸지 말고 그래야 이제 제일 위에 있는 6월 그리고 거짓하고 그리고 금지는 6월 나머지는 3월 여기입니다. 사실 옆에 저 6월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량 볼까? 정량이 결사 소등 불 껐다고 하더니 저 소등이 생각나라고 했습니다. 불 껐다고 하더니 최근 보니까 불 끄기는 뭘 불 구경하고 있었더만 옆에서 부채질했대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양이 뭐더라? 저기 소는 뭐래요? 이중소소, 이중 등록 2개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하고 좀 헷갈리니까 꼭 소등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 껐다 하기입니다. 꼼짝 말어. 아주 절대적으로 등록주소 당하고 저 소등은 나란 1학년반에 가도 나란 1학년반 교도소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뭐만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만 3번. 아마 올해도 업무정지 절대적인 거 한번 찾아봐. 자, 등록주소. 요거 등록주소 받을 수 있는 거 찾아봐. 업무정지만 3번. 그리고 거짓
무거운지라도 가도 거지 나와. 3학년 3반 포상금에서도 거지 나와. 그 다음에 등록주소 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하는 거 아닌 거 찾아봐. 그럼 육사에서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육사가 그저 몇 기? 2기가 뭐 한다고요? 겸임을 독점 하려고. 5번, 6번, 7번 겸임을 독점 하려고. 그래서 이제 육사 2기가 그럼 큰 돈 마련하고죠. 돈 주면 그저 막 이거저거 다 해먹어. 게임이다.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하고 또 공무서 해줬다. 라고 해서 산후모래요.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몇 번? 4번. 그러면 업무정지만 4번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업무정지 3번에다가 과태료 1번 아니고 맨날 써봤구만. 업무정지 2번부터 시작. 2번 업무정지 1번 과태료 3번 그냥 과태료만 4번. 그게 바로 등록주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횟수가 더 많네. 맞아요. 과태료 때문에. 근데 오히려 등록주소는 하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육사. 그 유사품 저기 성량줄의 7번째 3번하고 제발 좀 주의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도 저것도 정말 3년하고 관련 없다. 그리고 3년하고 결사적으로 3년 아니라고 버티네. 그 3년 아닌 거 딱 3개. 그거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등록 취소 했는데 3년이 적용 안 되는 거 뭐래요? 그러면 문제가 또 뭐래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 미달은 채우기 나름. 바로 그냥 돈 땡겨서 잡은 거 5천만 원 채우면 바로 등록 신청. 그리고 3년에도 돈이 없어. 그럼 300년 가도 등록 신청 못해. 그럴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점 규제. 최근 2년 이내에 2번. 아주 2년에 여기도 쌍용 나오네. 그러니까 1년 아니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거리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그입니다. 거리가 와서 거놈만 유리하게 크다. 그리고 10번째 전속 중개기야. 공개 안 했을 때가 저렇게 지제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 공개하면은 업무정지, 지가 커봐야 옆에 있는 업무정지. 그리고 저 업무정지 보실까요? 얘도 또 한 문제를 또 당연히 또 내고 있고, 저는 별표. 그리고 특히 6개월. 4개밖에 없습니다. 나 먼저 거인 몇 명이? 3명이. 그리고 결전이 좀 생각나야 됩니다. 저기, 자, 여기 이제 등록 취소 하려 한다는 소등. 그리고 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겸임. 여기는 결전. 쌈박지르기입니다. 싸우게 해놓고 상감 신하들하고 돈 내겠네. 상감이 돈 들 것 같으니까 확인해보고 거래를 완전 독점했다기입니다. 신하들 돈 다 떼기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처럼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다고. 2월 이내에 해소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6개월로 안 깎아줘오게입니다. 그리고 자 3번처럼 최근 3번. 여기는 아주 너도 상습범이냐? 그럼 시장님한테 맞짱 뜨자는 거예요. 요 소리니까 안 깎아줘. 별표 6월. 그리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1번 깎아 죽었니? 그럴 겁니다. 전속중개기 와서 그렇게 안 커. 그 다음에 7번째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가 3년이니까 요걸 또 3개월로 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 6월. 상대적 등록 취소 딱 한 번에 걸려도 별표로 6월로 등록 취소 안 했다. 그럼 내가 봐주는데 3개월로는 못 봐줘. 6개월로 얻어맞고 6개월 동안 놀아봐. 라고 하는 게 바로 별표는 6월입니다. 나머지는 다 3개월. 그 다음에 명령 규정에 위반했을 때 별표 1월입니다. 1월. 저기 4번에 있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용 보장이 바로 별표 1개월이다. 다른 놈 안 내봤는데 그 놈은 나왔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아래 문제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번은 맞는데 그러면 정량줄에 저거 3번이래요. 거인 3번에 3번이래요. 3, 4, 4. 하필이면 같은 3번이 등록주소 하야 한다. 제일 센 놈에 있고 제일 약한 놈에 있고 주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포인트네. 자, 이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여기서까지 봐서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렸다. 뭐라고요? 업무정지. 저기 3번째 3회에서 거기 꼬마개입니다.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3번. 과태료까지 섞어서 3번이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바로 여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또다시가 또 업무정지가 또 나와야 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헷갈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무 가서도 이런 제재만큼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형벌. 정말 저 1학년 3학년에 5개 그리고 1학년에 11개 1학년도 무조건 나옵니다. 절대적 하나 나오고 형벌도 1학년 나오고 박스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고입니다. 1학년 뭐 찾아봐 기억인지 디귿인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먼저 3학년 볼까요? 이 법상 최고요.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은 어떤 형벌? 무거운 형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금쟁이 빼놓고 무거운 양도랑 포상금. 4번, 5번. 어른도 계산 문제. 갑은 얼마 받고 어른은 얼마 받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무혐의, 불기소 그런 놈들은 안 나와. 무죄는 나와. 라고 하면서 좀 이따 더 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번 볼까요? 유사. 그리고 유사하게 사무소를 6번째, 7번째 정비를 해다가 팔아먹으려고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라고 해서 또 표시는 뭐래?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한 자. 광고 표시한 자. 요 사람이 바로 이제 여기서 1학년 1반. 뭐 작년도 시험 문제네. 과태료 아닌 거 찾아봐. 11번. 요 놈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사무소. 자, 소등 아까 보셨고, 둘 이상 보셨고, 임시 중개 시설물 보셨고, 그럽니다. 절대적하고 상대적에서 있었던 사무소, 요런 문장은. 근데 저 무거운 거하고 좀 헷갈린다. 등록을 안 했다. 등록을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기 등록이고 사무소하고 약간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금방 또 눈에 띄고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질서볼 보실까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천, 돈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여기 바로 3천. 요놈 또 500 그러면 안 돼요. 돈, 대금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3천. 돈 외에는 바로 500이고, 그리고 금액으로 얼마? 5%. 취득 금액, 취득 가격입니다. 저 5%는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거짓 신고했을 때도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은 겁니다. 신고 안 했을 때 돈 자료, 돈 외 자료 그런 것들은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니요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500짜리 볼까요? 신고를 안 했다. 60일 안 지켰다. 그리고 거짓 신고를 요구한 사람, 그리고 신고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매도 매수인 아주 막 불쌍한 표정하면서 신고하지 맙시다. 아니면 3억짜리 2억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사람, 요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신고를 조장한 사람입니다. 조장. 그리고 돈 외에 대금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돈 자료 3천, 돈 외는 얼마? 500. 요것도 꼭 내볼 것 같은데 거의 한 번도 안 내봤다. 돈 외에다가 3천, 돈에다가 500.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3천하고 5%는 아직 안 내봤는데 과태료를 2분의 1만, 다른 놈들은 다 2분의 1인데요. 2분의 1만 강경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 그죠? 너무 크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3천은 한 5분의 1 해야 500, 600 정도 나올 거라서 500하고 비슷하고, 저 5%도 계산하기 편하네. 그죠? 5분의 1 그러면 1%. 이런 식으로 좀 깎아는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2분의 1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500만 원 보시니까 요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3, 4, 5 운명시입니다. 합격할 건데 연수, 우리 자꾸 2년마다 욕하면서 교육받으면 안 되잖아요. 연수 좀 개선 좀 합시다. 이런 게 바로 500. 뭐 별표는 심하게 안 늘 것 같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합니다. 반명만 뭐하게? 보이게. 4번, 5번, 6번 보이게입니다. 별표도 30짜리인데 보이게. 휴업을 뭐하라고요? 표시. 요 표시반은 개업이 성명 등을 광고 낼 때 명시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바로 이제 표시. 저기 이제 1학년 1반의 표시는 개업이 아닌 자고, 여기는 개업인 자고 완전 다르고 내용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광고 낼 때 왜 이름 같은 거 표시 안 했니? 그래서 얻어맞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거 서면은, 저기 아까 확인 설명, 근거 서면은 제시하였지만 설명을 하지 아니한 거 한 개만 안 했다는 겁니다. 안양교육공사는 별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00 아닌데 얼마? 400. 요거 꼭 내볼만 합니다. 400, 500대입니다. 많이 안 깎아줄 거예요. 확인 설명 제일 중요하지 않아? 게입니다. 자, 1번 액수계입니다. 저기 실적 공시가 300이다. 자, 심하긴 안 낼 건데 확인 설명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다 업무정지다.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입니다. 500만 원이냐 과태료.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3개월을 초과했고 한번 우리 계산해 봤습니다. 연수교육 아직 안 내봤는데 그죠? 23시 50배. 그리고 3개월은 넘어갔고요. 3개월 넘어갔습니다. 3으로 연결하자고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별표로는 30이 맞을까요? 20은 아니고 100은 아니고 30하고 50이 헷갈린데 30하고 50만 원 중에서 어떤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50입니다. 3개월까지가 3개월 이내가 30이고 3개월 넘어가고 6개월 이내면
50입니다. 20, 30을 보태봐 50만 원. 이것도 조금 헷갈리면 조금 신경을 써놓으시고요. 아직은 한 번도 별표는 안 내봤는데 별표 중요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50. 그리고 이제 6개월 넘어가서 받으면 100일이다. 마지막은 6개월이다. 1년이 아니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그리고 1개월 넘어갔고 3개월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초과해서 6월 이내는 세 번째. 이게 50입니다. 20, 30, 50배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초분권자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올해 나올 시기가 됐고 수수료도 나올 시기가 됐고 딱 여기 가장 보실까요?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저 거운정 회의일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거고 사업자한테 지정을 주신 분이 국장이니까 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사업자한테 X 그리고 누구요? 협회도 저렇게 500만 원 약 과태료가 쫙 깔렸는데 공인중개사 협회도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 국장. 요거 시험 문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협회를 또 시도지사가 협회를 등록관청이 아니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두 사람은 국장 나라님이 때려. 우리 옆에 세종시 옆에 그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볼까 자격증 여기다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7일 만에 반납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연수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짜리고 저 자격증 100만 원짜리인데 누가 때린다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나머지 뭐 등록증이나 증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록증 여기다 자격증 그러면 안 되고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어업에 이전 신고나 휴업 신고 개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국장하고 시도지사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모두 다 그냥 누구? 등록관청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등록관청 8개 뭐하러 머리 아프게 보세요. 위에 있는 거 4개면 되겠구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문제 보실까요? 거리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등록관청이 그럼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라니까요. 누구요? 국장. 그리고 2번 볼까요?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는 개업공사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럼 국장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했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가 부과한다고요? 그죠? 여기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누구? 시도지사. 헷갈리면 정말 아주 헷갈려갖고 문제 못 풀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포상금도 한번 볼까요? 포상금. 사실은 뭐 계산 문제 갑은 얼마 받고 오르는 얼마 받고 여기 나올 건데 요 내용을 알아야 계산을 해.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포상금 작년도에 유사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라고 했었던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무거움은 양도해라. 무등록 그리고 거지 이중 등록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도 대여 그리고 거기 맞는 건데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이 두 군데 헷갈리면 안 되고 두 군데다가 신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또 고르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도 되고 등록관청에도 신고는 되고 입니다. 근데 포상금 받을 때는 저기 수사기관 수사하는데 바빠 죽겠으니까 가지 말어. 경찰서 외가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해 보실까요? 얼마를 지급한다고요? 50. 그럼 이제 보조입니다. 전부를 보조한다.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전부 국가도 돈 없다고 꼬리 팍 내리더만 100분은 얼마라고요? 50. 자, 100분은 50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다? 25. 아직 안 내봤는데 25만 원을 보조한다고 했지 50만 원 보조한다. 국가도 돈 없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북한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 조건 보실까요? 이제 기한 보실까요? 근데 기한에서 꼭 주의할 게 모험 결정이 났을 때 포상금을 준대요. 계산할 때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공소 제기에는 포상금 준대요? 안 준대요? 줘요. 그리고 기소유예 준다 안 준다? 준다. 잠시 지금 보류시켰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긴 갈 거예요. 빨간불 때문에 잠시 못 가는 거고 입니다. 근데 혐의가 아예 없대요.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안 줘. 저기 무등록 아니래. 거짓 아니래. 큰일 났네. 무고죄로. 불기소. 소재기를 안 하는 걸로 안 입을 자니까 안 하는 걸로 아예 결정이 났으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제 헷갈린 거 나왔다는 겁니다. 무죄는 포상금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줘. 공소제기 했잖아요. 갔잖아요. 가면은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그건 우리 신경은 쓸 거 없다는 겁니다. 이미 포상금 받아갖고 뱃속에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이거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무죄도 준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정일로부터 줄까요? 신고일로부터 줄까요? 아직 안 해봤는데 신고일 아니죠. 뭐 결정. 공소제기 됐는지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이 났는지 의심은 많아갖고 결정일로부터입니다. 일로부터. 근데 1월이래요? 3월이래요? 갑자기 협회에서 3개월이 생각나니까 얼마? 1개월. 등록관청 한 군데. 그리고 얼마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여기는 1개월입니다. 1월.
이제 3월이면 신고 안 해. 기다리다 뭐 부러진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포상금 지급한다고요? 여기다 두 개 다 동그라미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수사기관이 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손바닥만 뒤지고 얻으면 많습니다. 누구?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그럼 저기 이제 비교되네요. 신고는 두 군데. 근데 포상금 줄 때는 어디? 등록관청. 여기 세종시장님한테 저 돈 주세요. 라고 해야지. 수사기관 가시면 저기 이제 교도소 집어넣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왜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주의 볼까요? 불기소. 정말 무혐의, 무죄 빼고, 그건 포상금이 안 나온다. 요건 맞는 소리, 그거 안 나와. 저건 포상금 안 주니까 계산도 하지 말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지급 방법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냅니다. 2명 이상이 무등록 가압을 A, B가 공동으로 신고했대요. 그럼 한 건당 얼마니까 어떻게 줄 거예요? 균등. 이게 맞을까요? 최초. 공동에서 어떻게 나라에 손잡고 왔는데 최초가 있나? 그입니다. 어디라고요? 균등. 그리고 이번처럼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무슨 방법을 준다고요? 합의된 방법.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는데도 균등.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 세종시장님 마음은 아주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합의된 방법이 따로 있니? 알았어 해서 약정 있으면 그 약정으로 강행규정 아니라는 겁니다. 약정을 줄 테니까 알아서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2건 이상의 신고고발 2건. 그럼 A 사건 B 사건 이런 식으로 A가 B가 무등록 가압을 나란히 오전 9시에 오고 6시 돼갖고 귀신머리 해갖고 등장하신 분. 그래서 신고 고발이 접수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쫙 줄 섰네 게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줄 섰네 게입니다. 그러면 군분 아니죠. 누구라고요? 최초. 여기는 최초라는 겁니다. 접수 순번이 있으니까 1번 타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주의 볼까요? 근데 여기다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아직은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합의에다가 꼭 X하셔야 됩니다. 뭔 접수가 뭔 합의요. 1번 타자한테 포상금을 몰아주는 거지 뭐 합의된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무죄 판결이 나면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한다. 계산 안 할 거니? 그럴 겁니다. 지급한다. 공소적이 돼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거니까 지급한다. 엉뚱한 소리다.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권호인 포상금 지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는 포상금은 공동인데 무슨 최초로 그러니까 무장 그냥 눈으로 가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공동에서 누가 최초가 있니? 그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을 한다. 서로 최초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아주 세종시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최초가 아니라 균등, 공동이니까 균등, 접수 2건 이상 접수됐을 때가 최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25번은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다음 시간에. 그리고 자, 뒤에 이제 교육도 나란히 정말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나오고. 자, 이러면 거의 30개 넘게 이제 아예 문제 거의 다 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앞쪽. 아주 여러 번 한번 정리하시면서 오늘 또 헷갈리네. 그런 놈들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 거리신 것도 가장 어려워하고 저거 5개나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 마무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